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커넥시티 팀 성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헬프 챌린지에서 진행한 주제는 트라우마틱 리전 클래시피케이션 앤 디텍션입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모든 시티 이미지는 오시릭스에서 샘플 데이터로 제공하는 복부 시티로서 연구나 강의 용도로는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이번 챌린지에 해당하는 병변은 없었지만 보다 나은 설명을 위해서 의심되는 부위에 직접 예상되는 값을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첫 번째 태스크인 헤모토락스는 흉곽에 피가 찬 것으로 다음 빨간색 영역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태스크인 뉴모토락스는 흉곽에 공기가 찬 것으로 다음 보라색 영역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태스크인 헤모퍼리터늄은 복강에 혈액이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 노란색 영역에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 태스크 영역을 찾는 이번 헬프 챌린지는 다른 챌린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없이 많은 챌린지들이 있고 다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겠지만 여기서는 키치 19와 데카트론 태스크 6 령 투머로만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라벨링된 포그라운드 영역이 하나의 장기 근처에 위치하는 다른 챌린지들에 비해 흉곽, 복강에 서로 떨어져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달리티의 경우 복부나 흉부 등 특정한 위치가 아닌 전체를 촬영한 홀바디 시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그멘테이션 뿐만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도 함께 수행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챌린지의 주요 특징은 첫 번째, 포그라운드 영역의 큰 로케이션 베리언스, 그리고 에어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1000부터 블러드에 해당되는 1, 200까지의 넓은 포그라운드 인텐시티 레인지. 두 번째로, 홀바디 시티여서 발생하게 되는 그라운드 트루스와 백그라운드의 심한 임밸런스. 세 번째, 단순 세그멘테이션이 아닌 픽셀 단위의 슬라이스 단위의 볼륨 단위의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저희 팀은 기존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크게 변경하기보다는 전처리 등의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조정함으로써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이번 챌린지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프리프로세싱입니다. 우선 세 가지 태스크는 로케이션도 다르고 인텐시티 레인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독립적으로 봐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데이터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즉, 해당하는 태스크는 1, 나머지는 0으로 만들어서 3개의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문제로 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싱 정보의 경우 슬라이스 티크니스는 5mm로 통일된 반면에 픽셀 스페이싱은 환자마다 다르고 1mm 이하의 값을 가졌기 때문에 X, Y, Z의 비율을 고려해서 1.2, 1.2, 3.2의 목셀 스페이싱을 갖도록 모든 데이터를 리샘플링 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나누었기 때문에 각각의 태스크에 맞춰서 인텐시티 클리핑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번과 3번의 경우 토탈 비너스 페이지에서 블러드를 검출해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0에서 300으로 클리핑하였고 2번의 경우 에어를 검출해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0에서 마이너스 750으로 클리핑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D 데이터는 상당히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의 볼륨 대신 패치 단위로 잘라서 인풋으로 넣었습니다. 패치 사이즈는 복셀 스페이싱과 메모리를 고려하여 160, 160, 8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홀바디 시티 특성상 불필요한 백그라운드 영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패치 중에 포그라운드 영역이 포함된 패치만 선택해서 학습시켰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기존의 3D 유닛을 사용하였습니다. 160, 160, 80의 인풋은 5번의 다운 샘플링을 거쳐 5 곱하기 5 곱하기 5로 변하게 되고
다시 업샘플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필터 사이즈는 30부터 시작해서 다운샘플링을 할 때마다 2배가 되는 형태로 320까지 증가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메모리를 고려하여 2로 설정하였으며 다운샘플링은 맥스플링 대신 스트라이드 컨볼루션을 사용하였고 업샘플링은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노멀리제이션은 배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배치 노멀리제이션 대신 인스탄스 노멀리제이션을 사용하였으며 로스 펑션은 그레디언트 전달이 용이하도록 또 평가 요소인 FROC에서 Y축에 해당하는 센시티비티가 IOU와 유사한 원리를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해서 크로스 엔트로피와 다이스 코에피션트의 합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러닝 레이트는 10의-4승으로 설정하였고 15회폭 동안 로스가 감소하지 않으면 10분의 1로 줄어들도록 하였습니다. 에폭은 300으로 설정하였고 30회폭 동안 로스가 감소하지 않으면 조기 종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프로세싱입니다. 인풋은 태스크 1, 2, 3 총 3개의 네트워크를 거쳐 3개의 아웃풋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을 통해 최종적으로 펄 페이션트, 펄 슬라이스, 펄 리전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펄 페이션트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먼저 각 복셀의 확률을 값으로 가지는 아웃풋 볼륨에서 0.5 이상의 값이 있는지 찾고 있다면 그것들이 평균으로 값을 구하고 없다면 상위 n개의 평균으로 값을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foreground와 전혀 관계없는 백그라운드 영역은 0에 수렴하는 값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결과를 제외시키고 foreground로 의심되는 비교적 높은 확률을 가지는 값들로만 계산을 하기 위함입니다. 태스크 2, 3 아웃풋에도 동일한 과정을 수행해서 각 확률을 계산하였습니다. 두 번째 펄 슬라이스 클래시피케이션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아웃풋 볼륨의 한 슬라이스에서 0.5 이상의 값이 있는지 찾고 있다면 그것들의 평균으로 값을 구하고 없다면 상위 m개의 평균으로 값을 구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변수 n과 m은 너무 큰 값만 넣지 않으면 어느 정도 비슷한 결과값을 가졌으며 저희는 3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펄 리전 클래시피케이션은 세그멘테이션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는 3개의 아웃풋의 각 픽셀들을 비교하여 가장 큰 값을 가지는 라벨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3개의 확률이 모두 0.5보다 작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로 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요약해보자면 데이터를 태스크에 따라 3개의 데이터 셋으로 나누고 각각에 해당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네트워크로 학습시키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3개의 모델이다 보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으며 결과도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값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능 저하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를 스플릿할 때 foreground 영역에만 치중한 것이 성능 저하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홀바드 시티에서 불필요한 슬라이스를 제외하기 위해 foreground 영역을 포함하는 패치만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태스크라고 하더라도 케이스별로 그 크기와 위치가 다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병변 발생 가능 부위인 흉곽과 복강을 전체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병변이 존재한 케이스만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기 때문에 정상 케이스에 대한 정보가 손실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스케이드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홀바디 시티에서 병변 발생 가능 부위인 V와 I를 찾고 그 V와 I 내에서 병변을 찾는다면 불필요한 정보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VOI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변 장기를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태스크 1, 2를 포함하는 체스트 영역의 경우 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렁의 경우 크기나 위치가 환자별로 비교적 낮은 베리언스를 가지며 특징이 명확하고 오픈 데이터셋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트레인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태스크 3의 경우도 가로막부터 골반부까지 걸쳐있는 복강을 먼저 추출한 다음 병변을 찾는다면 보다 나은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프리프로세싱과 네트워크 관점에서 봤을 때 이방성의 데이터도 성능 저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셀 스페이싱의 경우 X, Y축에 해당되는 픽셀 스페이싱은 1mm 이하인 반면에 Z축에 해당되는 슬라이스 시크니스는 5mm였습니다. 5mm는 다른 의료 영상과 비교해도 높은 값이며 X, Y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값이기 때문에 Z축으로 얻게 되는 정보가 부정확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2D 베이스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2D는 3D에 비해 메모리에 있어서 비교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부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패치가 아닌 한 슬라이스 전체를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소량의 병변이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주변 영역의 정보 손실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D와 3D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앙상블 적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 챌린지는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 접해본 지 얼마 안 돼서 알고리즘에 대해 생각하기에도 벅찬데 처음 접해보는 도커와 클라우드 서버 등의 낯선 개발 환경은 크나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수행했던 결과물을 보고 단순히 따라해보는 그런 수동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최신 연구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네트워크를 짜보고 파라미터 등을 구상해보는 색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헬프 챌린지는 향후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정말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챌린지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커넥시티 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